권칠승입니다. 그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 장관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3월달에 전체의 그때 마침 이제 이민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정당의 차이도 있을 수가 없고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결정이 나도 5년, 10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새벽에 왔어요. 제가 3월달 그때부터 했는데 한번 그 대면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결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카법 관련해서 자료 요구인데요. 이건 뭐 제 지역구도 관련이 돼 있고 앞으로 뭐 여러 지역구에 아마 관련이 된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제시카법 일자별 추진 그리고 또 뭐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타 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한 내용 또 향후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전부 제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 이렇게 왔어요. 그 양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내용이. 그리고 이런 거는 같이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거니까 그 자료를 좀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 이민청 추진과 관련해서 권칠성 의원님께 담당 실무국장께서 대면 보고를 좀 해주시면서 관련된 또 자료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뭐, 질의 과정에서 이 두 가지도 중요한 이슈니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상황에서 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권칠성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답변을 좀 받아볼까요? 네, 지금 예,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예, 먼저 이민청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민청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후보주자이기 때문에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하고 있는 단계고 정부 자체의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입법백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경우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 권칠승 의원님께서 3월부터 계속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누적된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설명드릴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시카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500m 안에서의 거주금지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설명을 드린 이후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서울보호법이냐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어떤 한적한 곳에서만 이런 이 몬스터들이 모이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우려도 있고 그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법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이 나오는 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설명드렸을 경우에는 이게 정부 입장이 중간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은 단계가 설명될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께 혼선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저희가 충분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릉지청 CCTV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법무부가 직접 강릉지청으로 뭐 보고받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러면 혹시 간접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까? 저런 내용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받은 건 없고요. 제 말씀은 저런 사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보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CTV가 어떻게 나갔는지 뭐 이런 그런 아니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받은 바가 없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사용 내역의 문제점도 자꾸 드러나고 있고 이게 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보 공개가 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8년에 중앙지검 특활비를 보면 1등하고 2등이 하루에 지출된 게 보면 1등하고 2등이 2월 12일하고 9월 20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이 나갔는데요. 7,100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나간대요. 이때가 공교롭게도 추석과 설명절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기왕에 박혀졌기 때문에 이 집행지침도 좀 공개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향후에도 이런 뭐 특활비 내역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정해서 좀 투명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예. 2018년 2월하고 9월에서 제가 보도 난 걸 봐서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2002월 2월 16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사건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018년 9월에는 역시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하고 기문사 개업 문건 사건하고 BMW 화재 사건 등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하겠습니다. 아니, 예, 뭐 당연히 감독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날만 콕 찍어서 그때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달력을 다 내놓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외워서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 말씀은 그래서 그게 그거는 수사 반론의 목적에 근거가 따른 잘안 것이었다는 말씀을 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2019년에도 명절 앞두고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반론으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선을 좀 정하고 방식도 정해서 향후에 특활비 관련해서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생각해서 저희가 뭐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 고발 사주권 관련해서요. 작년 12월 5일 날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4차 공판에 보면은 변호인이 포렌식 담당 수사관에게 뭐 이런저런 그 장황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손준성, 김웅, 조성은이라는 특정인을 검열하면서 전달 과정에 제3자가 어딘가에 끼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렇게 물으니까 중앙지검의 포렌식 담당 수사관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거는 부장님이 임의로 나누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최초 전달자가 손중성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대화도 있었지 않느냐.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변호사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렌식 수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면담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의 또 문답을 보면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고 면담 보고서의 결과가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면담 보고서라고 하는 게 허위 사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안이고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사안입니다. 거기서 증언 내용이라든가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뭐 재판에 공정한 재판에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하지 마십시오. 결론을 그렇게 내친 것 같다. 지금 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보면, 근데 이 재판장이 피고인 김웅 조선으로 전달되는 사실관계분이 수사실 사건에서 맞다고 확정했느냐 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공정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된다. 이렇게 답변해요. 근데 마지막에 재판장이 이렇게 의심을 대한 단순하게 의심을 한 거지. 아니면 이걸 분석해보니 맞는 것 같다. 그런 판단 단계까지 간 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증인이 포렌식 보고서를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연당 보고서에 대한 인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안이니까 저희가 특별히 살펴본 사안 아닙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조정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